반갑습니다. PS랩의 송인식입니다. 제6강 변동의 분해와 변동의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강부터 5강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었죠. 자, 이제는 그들을 토대로 해서요. 두 개의 기본 원리들 중 하나인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는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고요. 현재 보여지는 장표는 43페이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자, 변동의 분해입니다. 변동의 분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야 됩니다. 현재 보여지는 부분군 1부터 3까지가 수집된 데이터로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. 각 부분군별 표본 크기는 5개씩이고요. 또 전체 표본 수는 3개에 해당되겠습니다. 자, 이 데이터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게 총 변동이에요. 변동은 뭐였습니까? 흩어짐의 정도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얻어져야 될 값, 이렇게 제5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죠. 전보 때. 자, 그 기준에 대한 단서는 요 총, 요 단어가 제시를 합니다. 즉 총 변동이라고 하는 총은 전체 평균, 총 평균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총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값들 간의 편차 제곱을 구하고요. 그 각각의 값들이 여기에 일괄적으로 쭉 입력이 된 다음에 그들을 전부 합하면 우리가 편차 제곱 합, 즉 변동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. 그 변동은 전체 평균, 총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얻은 거니까 총 변동에 해당되겠습니다.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. 또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. 죄의는 부분군을 표시해요. 그래서 만약에 죄의가 1이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군을 얘기를 하고요. i는 1부터 5까지 반복이 되겠죠. 즉 9부터 다섯 번째 데이터까지 전부 반복이 되면 각각에 대한 편차 제곱을 얻게 되는 거고요. 그것이 끝나면 죄의는 2로 바뀌겠죠. 그리고 다시 i는 1부터 5까지 또 반복이 되고, 예를 들면 3이다 그러면 3과 두 번째 부분군 14에 대한 편차 제곱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. 자, 계산 과정을 엑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기준이 되는 전체 평균을 좀 얻어야겠네요. 그래서 전체 평균은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얻으면 되겠죠. 네, 16.33이 나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부분군 죄의는 1에 대해서 첫 데이터 9는 편차 제곱이요 빼기 전체 평균, 이건 달러 바뀌겠죠. 네, 변하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제곱, 그리고 1부터 5까지 반복해서 편차 제곱을 구합니다. 이게 끝나면 뭐 평균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해도 되겠네요. 그리고 부분군 2에 대한 바로 그 편차 제곱을 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. 네, 값은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부분군 3에 대한 또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자동으로 지금 와 있죠. 네. 그래서 1부터 5까지 다시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각 편차 제곱을 구한 다음에 이걸 전부 합해야죠. 그래서 전부 합한 편차 제곱 합, 요 값이 뭐다? 네. 총 변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걸 좀 복사해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요같이. 또 총 평균이요. 요게 필요한 값이니까 요 값도 좀 옮겨 놓도록 할게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x들에 대한 총 평균과의 편차 제곱, 또 그들을 전부 합해서 편차 제곱 합, 즉 총 변동을 구했습니다. 자, 다음은요. 그룹 내 변동입니다. 그룹 내 변동은 역시 변동을 구하는 건 동일한데요. 그 기준이 되는 단서가 그룹 내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그룹 내의 변동이니까 각 부분군별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,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별 x와 그 속해 있는 부분군의 평균과의 편차 제곱을 각각 구해서 여기에 일괄적으로 쭉 입력을 한 다음에 그들을 전부 더하면 바로 그룹 내 변동이 되겠습니다.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. 동일하게 개별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위치를 얘기를 하고요. 대신
대신 요 J가 규정이 되면 부분군 2다 그러면 항상 그 x2바 그 부분군의 평균과의 편차 제곱을 구한다. 요것만 좀 명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각각에 대해서 엑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개별 평균들을 좀 구해야죠. 부분군별 평균. 네, 부분군별 평균은 부분군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구하면 될 거고요. 자, 요도를 카피를 좀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편차 제곱은 첫 번째 부분군 9에 대해서는 그 부분군의 평균을 대상으로 하고요. 달러. 그렇죠. 그 다음에 제곱은 뭐 동일합니다. 이렇게 해서 1부터 5까지 반복해서 계산을 합니다. 그런데 부분군 2 같은 경우는 평균이 이제 바뀌죠. 네, 요것이 아니라 요거의 평균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F4 달러. 네, 이렇게 되면 부분군 첫 번째 I 첫 번째에 대해서 편차 제곱이 얻어지고 다시 또 반복을 하고요. 또 부분군 3에 대해서는 부분군 3의 평균을 씁니다. 이렇게 네, 달러 네, 하고 다시 각 1부터 5까지 편차 제곱을 구하면 자, 전체 변동은 그룹 내 변동은 결국 전부 합치는 결과값이 그룹 내 변동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전부 합하면 81.6을 얻게 됩니다. 자,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요. 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각각 그룹별 평균도 계산해서 이와 같이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룹 내에서의 변동, 그렇죠? 그룹 내에서의 변동을 구했고 그것들을 전부 합해서 그룹 내 변동이라는 81.6을 얻게 됐습니다. 자, 다음은 그룹 간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멋있네요. 자, 그룹 간 변동은 또 기준이 되는 단서를 요 그룹 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그룹별로 보겠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부분군별 평균을 가지고요. 전체 평균과의 차의 제곱, 그것을 여기에 나열을 하고 그것을 전부 더하면 그룹 간 변동이 되겠습니다. 이것을 시각화시키면 이런 과정이 되고요. 수식으로 표현하면 개별 부분군의 평균이 되겠죠. 그리고 전체 평균과의 차의 제곱을 구하면 첫 번째 부분군, 2가 되면 두 번째 부분군에 대한 편차 제곱이 되겠습니다. 그들을 전부 합하면 그룹 간 변동이라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. 자,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요. 네. 자, 평균을 좀 얻어야 되겠죠. 동일하게 평균, 부분군의 평균을 자, 얻었습니다. 닫고, 자, 이거를 복사해서 각각의 부분군을 얻고요. 전부 더하면 되겠죠. 자, 더하는 거는 여기서 뭐 전체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각 부분군별 편차 제곱은요, 부분군 평균에서 빼기 전체 평균이 되겠죠. 요거는 좀 달러 해서 제곱을 주면 부분군별 편차 제곱을 얻게 되고요. 요것들을 전부 합하면 그룹 간 변동을 얻게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옮겨 놓고요. 또 방금 구한 평균에 대한 값을 또 옮겨 놓겠습니다. 그죠? 자, 이와 같이 그룹 간 변동에 대한 종합적인 값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합친 결과값을 얻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값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개별적으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어떤 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면 전체 평균을 대상으로 개별 값들 간의 편차 제곱을 구하면 총 변동, 흩어짐의 정도, 총 변동을 얻을 수 있고요. 그것을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을 이렇게 표현했었죠.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같냐라고 이제 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요 관계식은 요것을 풀이하면 그러니까 xij 제곱 마이너스 2xij x2바 플러스 x2바의 제곱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요, 그들을 수식으로 전개를 하면 동일하게 이런 과정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하나하나 전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
교재 맨 끝에 부록에요. 자세하게 그 과정, 전개 과정을 설명을 해놨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좀 어펜딕스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주의하실 점은 그룹 간 변동에 이렇게 항등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요. 그룹 간 변동의 이 NJ 값이 즉 표본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. 이것을 좀 주의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을 하나하나 그 수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. 즉, 총 변동은 개별 x하고 전체 평균 차의 제곱을 플러스 다 더한 거죠. 그래서 9부터 23까지 전체 평균과의 그 편차 제곱을 다 더한 199.33을 얻었었고요. 그룹 내 변동은 첫 번째 부분군, 요거 첫 번째 부분군에 대해서 9부터 18까지 전부 부분군의 평균하고 차의 제곱을 다 더한 부분군 2, 부분군 3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더한 81.6을 얻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 그룹 간 변동도 아까 같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었죠. 그런데 이게 좀 값이 틀리죠. 그것은 5 전체 표본 크기가 부분군별로 5개이기 때문에 5개를 곱했기 때문에 나온 값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81.6과 117.733을 더하면요. 뭐가 된다? 199.33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변동의 분해와 변동의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제 7강부터는요, 이 그 그룹 내 변동, 그룹 간 변동, 즉 구체적으로 이제 변동의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아주 주요한 그런 통계적 기법들을 응용적 측면에서 원리를 해석하는 그런 그 과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